안녕하십니까. 주식 천리안 도깨비벨리입니다. 오늘을 처음 오신 분은 구독 신청해 주시면 절대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2월 16일 증시 전략 올려드립니다.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간밤에 미국에서는 소매 판매 지표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상승했다. 자, 요 이야기는 잠시 후에 차트나 등등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해드릴 것이고, 오늘은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를 합니다. 최근에 발표되는 지표는 다 증시 시작 전에 합니다. 증시 시작 전에 11시 반에 시작을 하지만은 10시 40분 정도에 지표 발표를 하고요. 자, 미국 전기차에 이어서 전기 충전기도 보조금 지원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미국산만 해준다. 미국산이란 오리지널 미국산이라기보다도 중국산이든 대한민국산이든 마지막 졸업이 아니고 조립 단계를 미국에 가서 해야 된다. 결국은 메이드 인 US가 찍혀야 보조금 지원을 해준다. 이에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 중에 투자를 하신 분들은 생각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악재죠, 악재. 요 관련주는. 자, 삼성전자도 챗 GPT 수혜주로 분위기 갈까? 제가 벌써 2주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거는. 증시가 만약에 2,500을 못 가고 내려간다면은 제가 한 달 전부터도 계속 말을 했죠. 일단 2,400까지만 열어놓고 하자. 그거는 2,400 밑으로 다이렉트로 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어요. 그 영향을 줄 거지. 삼성전자 챗 GPT 수혜주의 분위기가. 이게 어제 우리나라 대형 경제 뉴스에서 나오더라고. 그런데 저는 2주 전부터 이 이야기를 제가 했었죠. 삼성전자 크게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챗 GPT 관련으로 맥을 이어갈까 이런 거를 제가 조심스레 한번 생각해보자 했는데 그 뉴스가 어제 나오더라고. 이래서 항상 뉴스보다 항상 앞질러 가야 된다. 이걸 말해 주고 싶고요. 자, 구글에 이어서 구글이 챗 GPT 오답이 나왔었잖아요. 지난주에. 그쵸?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챗 GPT 빙이라고 그러죠. 거기서도 오답이 나왔어요. 오답이. 자, 그리고 증시답은 수급이다. 이렇게 말해도 결론은 수급이죠. 암만 좋은 뉴스가 나와도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으면 하락하는 것이고, 나쁜 뉴스가 나와도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으면 상승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미국 3대 지수 모두 상승을 했는데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을 떠나서 연준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사람들이 지갑을 잘 여네? 돈이 잘 돌아가? 그러면은 금리 상승한 것을 언제쯤이면 금리 인하를 조금씩 단계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을 좀 늦게 해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악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표 나오는 거는 세력들 마음이에요. 세력들 마음. 여러분 아침에 딱 일어나면 증권 뉴스 방송 여기저기 보면 하는 말이 뭡니까? 결국은 지수, 증시가 올랐느냐 내려갔느냐에 따라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오늘 미국 증시가 빠졌어.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니까 연준에서는 이것을 연준이 악재로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여서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분위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증시다면 결국은 수급이다. 자, 그럼 수급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결론은 이 주포들, 세력들은 위로 상승해도 수익 나고 밑으로 내려가도 수익 나는 그런 양방향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소매 판매가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공매도 쳐놓은 게 있는데, 이거가, 지수가 하락하면 수익 나는데, 근데 받아줄 애들이 잘 들어오네? 그러면 일단 오늘 공매도로 수익을 내자. 그러면 지수 하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공매도 내가 오늘 10개를 공매도 친 거 10개를 팔려고 했는데 받아주는 애가 5명밖에 없어. 이거는 내일이나 모레나 봐서, 하고, 일단 지수를 끌어올려서, 종목 상승으로 일단 수익을 보고 전략을 쓰자.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고. 결론은 주푸들 마음이에요. 주푸들 마음인데 결론은 거기서 또 결정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즉 받아주는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인들이 달려들면은 하락한다는 거 어제 개인들이 많이 달려들었잖아. 그래서 우리 증시 생각보다 많이 빠졌잖아. 그거예요. 답은 그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증시 전략은 매일매일 보시라는 겁니다. 하루 전 거 또는 이틀 전 거 보고 나서 이틀 전에 어떻게 말했다고 해서 그렇게 하더니 증시가 이런데요? 틀리네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날 항상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국 증시 차트 보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 보기 전에 항생 홍콩 증시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랑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빠졌어요. 홍콩 증시도. 자, 요 선에 와 있죠. 자, 지난번에 미국이나 우리 증시한테 여기서 쭉 갭상승 나온 거 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요게 와 있어요. 요게 우리나라 증시로 치면 2,400입니다. 우리나라 증시 2,400하고 똑같은 자리예요, 여기가. 자, 그러면 미국 증시로 넘어갑니다. 자, 뉴스에서나 뭐 저도 그렇고 3대 지수가 모두 올랐습니다. 이렇게 모두 올랐다니까 기분은 좋죠. 그런데 얼마나 올랐느냐, 질적으로 어떻게 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우존스는 0.11%만 올랐어요. 그러니까 보합에 끝났다는 얘기예요. 보합에 끝난 거예요. S&P도 0.28, 보합에 끝났다는 거예요. 강보합에. 나스닥만 좀 더 올랐어요. 나스닥은 어제도 올랐어요. 나스닥은 어제도 올랐지만 우리 증시는 어제 1.5%나 빠졌단 말이야. 그렇죠? 자, 우리 증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고 다우존스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길 보세요. 지금 한 달 넘게 5일이면 일주잖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거의 한 달 넘게 직전 고점 여기를 못 넘어가고 있단 말이야. 미국 증시가 하루는 빠지고 또 하루 이틀 오르고 하면서 계속 움직이긴 하지만 여기서 여길 못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즉 우리 증시도 그게 2,500짜리예요. 2,500짜리.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을 장대 양봉이 나올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제가 없다고 미리감치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분위기가. 거래량도 많이 줄었어요. 전보다는 좀 줄었어요. 거래량이 줄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뭐 백화점에서는 지갑을 잘 연다고 1월 달엔 지표가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연 이 주식시장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계속 뛰어들까? 지금 우리나라 증시는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 늘어나고 있으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풋매수한 거를 이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은 우리 증시 오늘도 미국 증시 올랐다 해서 흥분해서 또 야, 다시 사자 이런 분위기로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제가 야, 이제 안정을 찾았습니다. 그때까지 가만히 계시다가 팔짱 끼고 얘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개인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기관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외국인 세력은 어떻게 움직이나 이렇게 좀 보자는 얘기예요. 급할 건 절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스닥은 4일 연속 양봉입니다. 4일 연속. 나스닥 흐름은 좋지만은 직전 고점 12,250짜리 이 자리를 넘어가느냐 마느냐 그거에 따라 달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절대적으로 급하게 덤빌 일은 없다. 제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엊그저께 이런 말을 했잖아요. 자, 여러분 종목을 매수했는데 하루 이틀 수익은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원하는 것은 수익률이 5% 이상인데 하루 이틀 동안 3% 정도 수익을 봤다. 그런데 그 다음날 어제 같은 날 쭉 내려오면 아이고 어제 3%라도 먹고 팔을 걸 이런 생각이 든다 그랬죠. 지금이 그런 자리예요. 여기를 넘어가지 않는 한 현재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덤비지 말라는 거 이 이야기 계속 제가 누차 각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분봉으로 봐드릴까요? 자, 분봉으로 보시면은 어제 이렇게 하락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락 시작. 그러면 11시 반에 시작했는데 소매 판매 지수는 10시 40분에 발표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소매 판매 지수가 좋게 나와서 분위기를 이어갈 거라면 시작부터 올랐어야지. 그렇죠? 근데 시작은 빠졌다가 결론은 눈치 보기에 눈치 보기. 어째 이거 어떨까? 잘 떨어지진 않네. 그래, 너도 한번 조금씩 매수해보자. 이렇게 매도보다 매수가 많으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게 분위기로 간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증시도 제가 이제 우리 증시로 넘어가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어제도 미국 나스닥 지수가 나쁘지 않았단 말이야. 다우 지수, S&P 하락했지만 코딱지만큼 하락했단 말이야. 나스닥은 0.68%나 상승했고, 그럼 분위기는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증시는 그래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은 했어요. 상승 출발했으나 결국은 증시 답은 뭐라 그랬어요? 오르고 내리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 스타트는 좋을 수 있으나 일단 우리 증시 분위기는 5분만 지켜보면 답 나온다고 제가 말을 해드렸었잖아. 삼성전자 5분만 보면 답 나온다고. 결국은 상승 출발했지만 쭉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미국 증시도 간밤에 나스닥이 0.9% 올랐지만은 초반은 하락했단 말이야. 그러면 초반에 하락했어.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막 몰려들어. 야, 매수하자 몰려들어. 그럼 미국에서 움직이는 주포들도 야, 공매도 친 거로 수익 많이 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 지수 하락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그거. 지금 증시 흐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오늘도 우리 증시 덤비지 말자예요. 덤비지 말자.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분위기 파악만 하는 거예요. 분위기 파악은 뭐 제가 해서 알려드리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분위기 파악할 적이는 안 되니까. 그렇죠? 오늘 그래서 저는 분위기 파악을 쫙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삼성전자 챗 GPT 관련으로 한번 뉴스 나오나 한번 봅시다. 아직 여기에 나오진 않았네요. 여기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뉴스가 어제 한국경제에서 나왔습니다. 챗 GPT 관련해서 삼성전자 맥 이어가나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 올랐다고 오늘 흥분해서 막 쫓아가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왜? 항상 앞서가야 된다 그랬죠. 앞서가야 된다고.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오를 수는 있어도 제가 한 달 전부터 이런 이야기는 했을 겁니다. 자, 대삼성전자가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중소기업들도 서서히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종목 보여드리고 싶어요. 자, 솔로엠입니다. 어제 같은 날도 윗꼬리는 길게 나겠지만 상승을 했어요. 자, 솔로엠 제가 반도체 종목 중에 하나마이크론, 원익 IPS, 그리고 SF 반도체, 그리고 솔로엠을 제가 요날 매수하자고 올려드린 거 아닙니까? 이날이 1월 5일이에요. 1월 5일 날 매수하자고 여기까지 지금 상승을 한 겁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이날 매수하자고 제가 올려드리고 나서. 자, 그런데 제가 종목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4분기 실적이 나쁘지 않은 종목만 골라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거예요. 근데 4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오는 종목들은 실적 발표하고 나서 쭉쭉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종목을 잘 골라. 여러분들이 지금 눈으로 찍어놓은 종목, 나 이 종목 매수해야지. 그 종목이 4분기에 실적이 괜찮을 종목인지 그걸 꼭 보세요. 괜히 기분 좋게 매수하고 하루 이틀 오르다가 실적 발표 시즌 다가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 쫙 빠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꼭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덤비지 말고 덤비더라도 실적이 괜찮은 종목. 앞으로 여러분 이렇게 갈 겁니다. 시장은. 이것은 조금 여유롭게 오늘 증시 마감 증시에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말 나온 김에 올려드릴게요. 빨리빨리 올려드릴게요. 시간이 지금 벌써 12분이 지나서. 자, 증시는 돈은 돌고 돌아요.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주포들도 순환매로 이 종목 갔다 저 종목 갔다 어디로 가든 저기로 가든 계속 자기네들 수익은 내야 되니까 시장은 돌아가게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다면은 실적이 나쁜 종목들은 우르르 빠질 것이며 단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돈이 그쪽으로만 쏠려갖고 그 종목들이 쭉 올라가고 실적 나쁜 종목들은 쭉 빠지고 극과 극이 될 거다. 양극화 증세가 일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도 말했듯이 여러분 인터넷이나 유튜브에서 떠들어대는 거 믿지 말라 그랬죠. 제가 2023년도 뭐 급락 나온다, 큰일 난다, 경제 침체 큰일 난다 이런 거 믿지 말라 그랬잖아요. 결국은 1월 달 보니까 지금까지 보니까 증시가 어때요? 믿지 않는 게 맞았잖아요. 증시 쫙 올라왔잖아요. 지수가. 그런데 지수가 쫙 올라왔어도 모든 종목이 다 올라가는 거 아니란 말이야. 종목을 잘 골라야 수익이 난다는 거야. 근데 앞으로 지수가 또 떨어지더라도 종목을 잘 고르면 그쪽으로 돈이 쏠리기 때문에 수익은 아주 괜찮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종목을 잘 골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항상 잘 들으란 얘기예요. 자, 여기서 이런 이야기는 줄이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말을 할게요. 지수를 보면서 말을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2400 또는 2300 후반 여기에서는 하락이 멈출 거라고 제가 말을 했었죠. 그러다가 횡보를 한다든지 등등 요 구간에서 움직이다가 떨어지더라도 다시 떨어지는 거고 또 다 올라가면 또 괜찮은 거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을 해서 여기 차트처럼 다이렉트로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쭉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떨어지더라도 여기에서도 횡보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쭉 빠질 건 아니니까 여기서 횡보를 하면 준비할 시간은 충분히 준다는 거지. 아, 지수가 더 내려가는구나. 이것을 준비할 시간을 준다는 거지. 여러분들 갑자기 쭉쭉쭉 빠지면 준비할 시간이 없잖아. 그쵸? 근데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간밤에 미국 증시가 올랐어요. 자, 그럼 어제 우리 증시 장대 음봉이 나왔지만은 오늘 우리 증시 쭉 다시 어제 음봉 나온 거를 맞고서 쭉 올라갈까요? 나스닥은 이틀 연속 올랐으니까 야, 나스닥 전날도 올랐는데 우리 증시가 빠졌어. 그럼 이것을 다 회복하고 이렇게 올라갈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도 덤비느냐, 오늘은 또 파느냐, 이거에 따라 틀려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안 나서면은 조금 더 생각보다는 올라갈 수도 있겠고, 개인 투자자들이 또 오늘도 덤비면은, 미국 증시 올라서 우리 증시도 한 0.78%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0.23%밖에 안 오를 수밖에 그러니까 0.23%밖에 안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 지수가 내려간다 올라간다 그런 거 예측을 하지 마세요. 예측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다가오느냐 그거에 따라 그리고 오늘 밤 또 PPI 지수도 발표가 되고 그거에 따라 또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계감에 갇혀 있는 우리 증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오늘 16분 벌써 됐는데 빨리빨리 올려드려서 8시 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마감 시황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 천리안 도깨비별이었습니다.